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오늘은 요리 유학에 있어서 성공한 학생들의 4가지 유형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학을 앞두시거나 유학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가격리 동안 강원도 동해 본가에 내려가 있는데 시골 풍경 감상하시면서 저희 꿀보이스 들으시길 바랄게요. 요리사, 요리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걸 딱 한 가지를 꼽자면 버티는 것입니다. 사회도 직장 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버티는 거죠, 사실. 버텨야 기회도 오고, 나라는 사람도 찾고, 기회도 오고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첫 사회생활을 호주에서 하는 어린 후배님들이나 요리라는 분야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언어에 대한 것들로 초반에는 많이 힘들어 하시죠. 저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유학을 오는 목적이 뭐죠? 남들보다 잘 되고 돈 잘 벌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에 대한 결과가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고 가족과 친구가 있는 편한 곳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다다르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은 버티는 자들이 얻게 되는 것들이 바로 경력과 원하는 결과겠죠. 유학을 와서 다 성공을 하고 다 잘 되고 다 돈을 벌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기준은 다 다르죠. 평범하게 사는 게 더 어렵다고 하듯이 그 평범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유학을 생각하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회도 돈도 오더라고요. 요리라는 반복적인 일이 초반에는 적성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업들이 초반에는 반복 숙달 과정을 다 거칩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더 많은 일을 하시게 될 것이고 예전의 시절이 그리워질 정도로 많은 책임감과 의무를 다 하실 테니까요. 유학이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요리사라고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사회이고 직장 생활이라서 힘든 거니까 버티세요. 셰프쿨 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이 버텨서 잘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가끔 가다가 여러 방면에서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버티는 것도 재능이고요. 꾸준함이라고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외향적이라서 외국인 분들과 잘 친해지고 서스름 없이 지내는 분들도 있어요. 서양 문화가 조직이라고 해도 약간은 수평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잘 타는 분들은 정말 승진도 빠르고 기회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시면 저처럼 뜯어 고쳐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 성격 고치는 거 하나쯤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눈치가 기가 막히게 좋은 분들도 있어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라는 속담도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빠릿빠릿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게 몸에 배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정말 빠르게 진급하시죠. 원래 키친이라는 곳이 팀워크가 생명인 곳인데 내 일을 하면서 남들까지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하시면 분명 누군가는 당신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간혹 요리 유학 준비생들이 저는 요리를 안 해봤고 재능도 없는 것 같아서 망설여집니다 라고 걱정을 하시죠. 요리사는 사실 재능이 없어도 되는 직업입니다. 혀에서 바다가 춤을 추고 오징어가 날뛰고 들판에 뛰어노는 소가 느껴진다는 소리를 사실 만화나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죠. 담배, 이건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요리사도 회사원이고 회사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재능은 사회성이에요. 사회성은 별거 없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이익이 아닌 팀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사번은 개인주의야 라는 말은 듣지 말아야 하죠. 마지막으로 언어의 재능입니다. 팀원과 팀원들, 부서와 부서 간의 연결고리는 결국 사회성과 언어 능력, 이 2가지 능력을 얼마나 빨리 기르냐에 따라서 달렸죠. 요리사라는 직업이 말과 소통, 이게 다입니다. 요리의 재능은 직업인으로서 어차피 몇 년 지나면 다 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능력은 기본적인 성향과 성격 그리고 노력과 공부에 따라 달린 후천적인 영향이 더 많습니다. 특히 팀이 중심이 되는 이 직업은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을 하면서 일을 하죠. 경력이 적을 땐 누군가의 말을 듣고 행동하는 능력, 직급이 많을 때는 누군가의 행동을 말로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면서 기술직에서 경력직으로 그리고 관리직과 경영직으로 전직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요리 유학을 하시기 전에 요리보다 영어를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하고 이걸 뒤늦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후회하고 계실 거니까 저희 블로그 후기들을 많이 참고하시길 바래요. 앞서 설명드린 재능 중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큰 재능이자 성공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요리라는 기술은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면 5년, 6년 차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요리라는 지식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쌓아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력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금 셰프크루 졸업생들 중에서 뭐 졸업하고 경력 2년, 3년 있는 분들이 뭐 헤드셰프를 달고 연봉 8천만 원, 9천만 원 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분들을 보면 집에는 책이 쌓여 있고 항상 요리와 요리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니다. 공부를 하는 능력이 왜 어려운 거냐면 일단 우직하게 앉아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하던 공부를 유학 와서 열심히 하세요. 인생의 기회 몇 번 안 옵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은 공부를 꼭 안 해요. 요리에 대한 공부도 있지만 요리 산업에 대한 공부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한 영상이 있으니 꼭 참고를 하세요. 잘 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코인을 하더라도 코인도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중고등학교 때 미친 듯이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요리사도 일하면서 공부를 엄청 합니다. 이 넓디 넓은 분야에서 일하고 공부해야만 자신만의 요리사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요리 공부뿐만 아니라 뉴스와 미디어를 자주 접하고 다양한 업장들의 소식과 셰프님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십시오. 거기에 본인의 성공에 대한 답이 숨어 있을 겁니다. 영어 공부는 더 이상 말하면 입만 아파요. 어떻게 공부를 할지 모르신다고요? 네, 저한테 전화하세요. 요리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시면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맥도날드 빅맥을 먹을 때 이렇게 고민하셔야 해요. 이 빵이 어떤 빵일까? 빵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어떤 밀가루로 어떤 걸 첨가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까? 치즈는 뭐지? 어떤 치즈들이 있지? 내가 알고 있는 치즈는 과연 몇 개이고 기본 지식은 알고 있나? 마요네즈는 어떻게 만들어지지? 단백질과 기름이 어떻게 섞여서 저렇게 분리되지 않게 되는 거지? 양상추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 있을까? 토마토의 종류는 무엇일까? 피클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며 설탕과 식초의 비율, 뭐 그런 고정된 비율이 있는 것일까? 안에 들어간 고기는 어떤 부위일까? 왜 이 부위를 사용하는 것일까? 이것들에 대한 원가는 얼마이고 푸드 코스트는 어떻게 될까? 전 요리사는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술도 마찬가지겠죠. 맥주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뭐 라거나 에일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 맥주를 마시면 왜 살이 찐다고 할까? 설탕이 있나? 그럼 왜 설탕을 넣어야 하나?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요리 공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저는 운이 좋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같이 운이 너무 좋아서 학생 때 연봉 6천만 원 받고 졸업하고 승승장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부모님의 희생이라는 운을 받아서 르꼬르동블루라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고 첫 직장도 사고를 하루 멀다 하고 쳤지만 버텨서 2년 동안 엄청나게 좋은 추천서를 받았고 전 세계 4위 레스토랑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고 이 스토리는 제 채널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2012년도 한국 사람 최초로 30세 이하 영셰프 대회 뉴사우스 웨스트 파이널리스트도 운 좋게 땄었고 그 뒤 엄청나게 빠른 수셰프 포지션과 사업까지 정말 많은 운이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재수는 좀 없으시겠지만 이제는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 자리에서 버텨서 경력이 되었던 것이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과 성향을 뜯어서 억지로 밝고 외향적이게 오버를 하면서 일을 했고 머리가 나빠서 밤마다 주말마다 영어 공부와 요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기회마다 온 운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사회인으로서 긴 모험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시작과 과정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요리사로 성공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하고 계신 모든 일들과 직업은 여러분들만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단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나오는 많은 예들을 보시면서 자신만의 성공을 만들어내시길 꼭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꼰대 같은 조언을 하자면 그래도 버티고 고치고 공부하는 3가지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